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보다 일본 수출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줬다. 오쿠노제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가 일본이 보복한다고 하자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은 우리를 강하게 위협하고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위협이 나오자 한국 내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우려 섞인 말보다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본을 향해 분노하며 다시 일본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의 기업들은 하나둘씩 짐을 쌌습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는 자회사 방송에서 한국을 비하하고 왜곡하며 강한 반감을서 한국에서 철수했고,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 브랜드 올림푸스도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철수한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최근 닛산자동차는 한국에 법인을 세운 지 16년 만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짐을 싸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 혼다는 닛산의 철수에 긴장하면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했습니다. 닛산이 빠졌기 때문에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일본계 브랜드들이 한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도요타 혼다는 닛산이나 여타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측은 한국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사랑받아왔기에 강한 체력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앞세워 과거 판매량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렉서스를 필두로 도요타 혼다는 디젤 게이트와 화재 사건으로 인해 독일차가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큰 반사이익을 보았습니다. 한국 도요타는 2015년 회계 연도만 해도 매출이 5,969억 원에 그쳤지만 1조 1,976억 원으로 급증했고 수익성도 높아 해당 회계 연도 영업이익률이 5.7%로 국내 수입차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또한 2018년도 회계연도 매출액이 4,764억 원으로 3년 전 2,133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같은 호시절이 있었기에 한국의 불매운동은 곧 지나가고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되길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보복하겠다는 위협에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표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기업들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뿐만 아니라 슬그머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본 기업이 매출이 줄 때 유일하게 ABC마트는 매출이 6.7%나 늘어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세븐일레븐은 6월부터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던 아사히 맥주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99%까지 떨어지며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으며 영업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올 여름이기에 세븐일레븐에서 다시 아사히 맥주를 팔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본 제품이 들어오는 일은 어림없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불매운동은 금방 끝날 것이라던 일본의 기대는 이번 보복 발언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유감이라고 말하면서 감염병 사태는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도 풀지 않고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바이러스 대책에는 한국과 협력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한국이 먼저 피폐해줄 것이라고 했던 아소다로 부총리는 또다시 어이없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소다로는 일본의 코일9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7명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 인사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 일본만의 특별한 바이러스 약이 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항상 당신네 나라와 일본은 국민의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대답했고 상대는 항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인의 생활 문화 수준이 타국에 비해 뛰어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소다로는 최근에는 그런 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일본의 민도가 높다는 견해가 해에도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소다로는 자신의 대답에 상대가 왜 말을 잇지 못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전화가 왜 오지 않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지만 일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해 뜨거웠던 한국의 구호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한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 공군의 전투력 향상 및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투기 대규모 수출까지 목표로 한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처음 한국의 KF-X 개발 계획을 보더니 즉시 한국 방위사업청의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겠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0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으로 10조 6,400억 원을 설정, 지난해보다 무려 16%나 올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회사 Forecast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용기 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보잉과 에어버스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소수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해마다 전투기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매할 예산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2023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기존 자카르타에서 옆에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이전하는 40조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던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기업과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바람에 지반이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는 데다가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해수면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저지대 비율이 90%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조제를 높이 쌓아 올리면 자카르타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지만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붕괴는 물론이고 수도관과 가스관 등 인프라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한 대당 1조 원에 육박하는 전투기를 시장을 독점 중인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로부터 매년 사들이는 대신 한국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약속했던 개발비용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고작 13%인 2272억 원만 납부했고 최근에는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보냈던 인도네시아 기술 인력 114명 모두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떠난 시점이 3월 첫째 주인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확진자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시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떠날 당시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안전을 위해 한국을 잠시 떠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거의 잡혀가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떠난 3월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확진자 수가 많이 보고됐던 것은 그만큼 한국이 코로나19 검사를 공격적으로 빠르게 시행했기 때문인 것이고 오히려 진단키트가 부족해 검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엔지니어 철수 결정에 과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개발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한국과 재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으려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상상 이상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방호복이 현저하게 부족한 인도네시아와 방호복 공동 생산체제를 구축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봉제 업체들이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일부는 한국에 나머지 일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물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카르타 북부의 작은 마을에 불닭볶음면 수십 상자와 마스크 수백 장을 선물하자 해당 마을 이장 한 로아디 씨는 한국이 우리 마을까지 챙겨주니 너무 고맙다 라며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식량도 부족한 인도네시아의 한센 마을에는 쌀과 라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담긴 검은 봉지를 나눠준 곳도 바로 한국인.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한국에 미납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을 한국서 떠나라는 명령까지 내린 데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만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의 요구대로 기존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의 백신 개발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인도네시아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자국민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 인구수가 적은 국가와 백신 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국영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한국의 여러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현재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기술 분야에서 앞선 국가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국가들 가운데 인도네시아보다 유일하게 인구수가 적은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개발 즉시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CNBC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인구는 많다. 1억 7천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2번씩 맞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3억 4천만 개의 백신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인도네시아 제약회사가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이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